결혼은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종교적 결합을 법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족관계입니다. 무시했던 올케와 공항에 왔는데, 무시하던 한국 올케와 공항에 왔는데,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하나로 엮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간혹 문화적 차이로 인해 편견과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아내와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의 반대로 곤혹스러웠다는 미국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한국인과의 결혼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여동생도 한국인 올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마이클입니다. 지금은 한국인 아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과 누나 모두 좋아해요. 미국인들은 가족끼리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한다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황이 그런 것은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암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살다 기적같이 낫게 된 후 더욱 돈독해졌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건 다른 미국 가족들과 같았어요. 좀 더 특별했던 건 가족에 대한 사랑, 관심 같은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랄 땐 그런 나의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지만 결혼을 앞두곤 오히려 그 부분이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오히려 다른 미국 가족처럼 적당한 관심과 거리를 두었다면 더 빠르게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 여자친구는 지금의 아내가 되었지만 가족이 환영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건 그녀의 생김새나 직장 또는 성격 같은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컸거든요. 부모님은 자신들이 한국인에 대해 정말 잘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족성이 나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꼭 한국인이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부모님이 한창 직장을 다니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고 악착같이 사는 모습이 너무 삭막해 보인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낙후된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곰곰이 듣던 누나 역시 저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자신이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누나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제 결혼을 반대할 때도 가만히 듣고 있었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곰곰이 듣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 하나의 결론으로 자신도 한국인 가족이 생기는 걸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나의 이유는 하나였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데 한국인은 미국인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먼저 결혼했던 누나는 결혼은 비슷한 생각, 비슷한 환경을 지닌 사람과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죠. 이건 사는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면 여유 없는 삶으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선진국인 미국 거기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저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의 의견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인 미경과 헤어지게 하진 못했어요. 비육 부모님과 누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미경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전 가족이 오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제 모습을 본 가족은 모두 놀랐고 결국 미경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미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가족 모두가 함께 가기로 했죠. 그건 미경의 생각이었어요. 결국 미경의 추진으로 온 가족이 신혼여행 겸 가족여행을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프랑스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시간보다 넉넉히 도착해 면세점 쇼핑을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면세점 쇼핑이 너무 하고 싶다고 누나가 말했거든요. 그런 생각에 출국 수속을 마무리하고 면세점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의아했지만 면세점 직원이 관심을 보인 건 미경이었어요. 미경에게 다가와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렇다고 답을 하자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면세점 직원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경에게 물었어요. 그리곤 할인 혜택이 큰 제품들을 소개시켜 주었죠. 해외여행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 누나와 저, 그리고 부모님은 그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국인 미경을 위해 전담 도우미가 배정된다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미경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한국인들에게 면세점에서 도우미가 함께 따라다니며 다양한 쇼핑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누나는 무언가 부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상대적으로 미국인이 더 많았지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건 한국인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는 것도 같았어요. 누나는 미국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그런 한국인이 제 아내라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저희 결혼을 반대했던 가족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한국인 아내의 특별함은 여행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혹시 비행 시간은 피곤하지 않았는지 미경에게 물어보며 부모님과 누나 뒤에 자연스레 줄을 섰죠. 그때 공항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는 긴장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혹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왔냐고 미경에게 물었죠. 누나는 미경이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미경은 당연히 그런 게 없다며 웃었고요. 그렇게 공항 직원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말을 건 건 미경이었습니다. 그리곤 한국인이냐고 물었죠. 한국인이라고 미경이 답하자 이쪽으로 오라는 안내를 해주었어요. 누나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며 미경을 감싸고 들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예상했다는 듯 입국 수속 때문에 그럴 거라고 답하더라고요. 누나 역시 알고 있다며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별도로 불러가냐며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경은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은 입국 수속 없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그럴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용히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경은 공항 직원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누나는 미경을 걱정하는 건지 한심하게 쳐다보는 건지 알 수 없었고요. 미경이 가는 곳으로 저와 누나는 시선이 자연스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어요. 입국 수속을 밟는 곳 중 사람이 별로 없는 창구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는 프랑스어와 다른 언어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설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미경을 데려간 공항 직원들은 짧은 몇 마디만 주고받은 후 미경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직 입국 수속을 끝내지 못해 줄을 서 있는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저와 다르게 미경은 이미 입국 수속을 마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알고 보니 별도의 특별 창구를 운영하고 있던 프랑스는 오직 한국인을 위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미경의 말대로 미리 신청했다면 이렇게 간단한 전용 창구에서 수속 없이도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기다려서 까다로운 질문 몇 가지를 받고 입국 수속을 마친 누나는 인상을 쓰며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는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맞는다고 대답하니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도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특별함이 무엇인지 부럽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누나 마음을 이해했어요. 미경을 사랑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 함께 온 적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한국 여자 미경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전 누나와 다르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인 미경과 결혼하면서 저 역시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내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몽글몽글 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프랑스는 미국과 다르게 오래된 문화가 많아 구경하기 좋았어요. 다니는 곳마다 미술책에서 본 적 있다며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걷다가 몇 명의 프랑스인들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들이 관심을 가진 건 역시 미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경을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거든요. 맞다고 답하자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진은 연예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찍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미경을 그런 사람 취급했어요. 한국을 좋아한다면서 한국에 꼭 놀러 가겠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마구 말하더라고요. 전 그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을 순 없기에 특별한 무리라고 여겼죠. 누나도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며 신기하다고 넘겼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프랑스를 여행했는데 미경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100명은 넘을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관심이 폭발되는 거죠. 그중엔 무리도 있었고 혼자 여행 온 다른 나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츰 가족들은 미경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건 여행하는 곳마다 한국어로 된 안내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우선 지하철에서 가족 모두 관광지에 내리려는데 프랑스어 다음으로 한국어 안내가 나와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경을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대부분 영어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프랑스 지하철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가 나오자 당혹스럽더라고요. 미경이가 종종 한국어로 한국에 계신 장모님과 통화하는 걸 들어서 한국말이라는 것만 알 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직장 동료가 있었다며 방금 한국어로 안내하지 않았냐고 놀라워했거든요. 미경은 소매치기가 많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놀란 표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부모님을 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서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이 맞냐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주고받으셨어요.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국이 따로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었죠. 전 세계의 한국은 단 한 군데, 미경의 고향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건 식당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미경이 한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미경이 들어가면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별도로 가져다 줄 정도였으니까요. 드물게는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1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안내가 되는 게 누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세계 공용 언어인 만큼 영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세계 공용 언어가 아님에도 프랑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나는 미경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처음 아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미경을 사랑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몰랐거든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 마음에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미경과 결혼하면서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결국 미경이 받는 이 모든 특별한 대우를 저 역시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인 아내 남편이 바로 저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누군가를 붙잡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프랑스의 첫 가족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온 가족의 두 번째 해외여행을 계획했는데요. 가족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에 가보자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누나 역시 너무 궁금했다며 한국에 가자고 찬성했죠. 부모님들도 역시 그렇게 온 가족이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을 딱 보는 순간 왜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알겠다는 걸 넘어 한국을 이제야 세계에서 인정하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세련된 건물과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멋졌죠. 친절한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도 있었고요. 민족성이나 국민성, 도덕성 등
어느 하나라도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간단한 예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노숙자 문제나 소매치기와 같이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골칫거리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성향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미경은 물론 한국인과 한국에 모두 반했어요. 심지어 누나는 저보고 미국에 돌아오지 말고 미경과 한국에 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곤 조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라 모르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누나는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아이들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점도 좋아했어요. 아직 미경과 어디서 살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했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누나 말이 그렇다면 저 역시 한국에서 남은 삶을 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던 미국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인에 대한 놀라운 대우를 보며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한국에 대한 우대는 단지 우연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데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의 위상이 더욱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명화된 행동 문화와 항상 연장자 또는 전임자의 역할을 지지하는 문화를 통해 입증됩니다.